로마 최고의 웅변가, 아들에게 쓴 마지막 편지. 기원전 44년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공화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혼란의 한가운데 한 노인이 펜을 들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웅변가 키케로. 그의 나이 63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가 펜을 든 이유는 단 하나. 아테네에서 공부 중인 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아들 마르쿠스여, 내가 너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지혜다. 명예롭게 사는 것과 유익하게 사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류의 고전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의무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로마 공화정 최고의 지성이 남긴 불멸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키케로는 누구인가? 평민에서 집정관까지. 키케로, 본명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기원전 106년 로마 근교의 작은 마을 아르피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평민 가문 출신이었죠. 당시 로마에서 평민이 최고위직인 집정관에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키케로는 말의 힘으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아테네로 유학을 떠나 그리스 철학을 배웠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깊이 연구했죠. 특히 스토아 철학자 파나이티오스의 가르침은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키케로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의 웅변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법정에서 그가 말을 시작하면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원전 63년 마침내 그는 집정관에 선출됩니다. 평민 출신으로는 거의 1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를 신인, 즉 새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해 키케로는 로마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를 맞닥뜨립니다. 카틸리나의 반란입니다. 귀족 카틸리나가 정부 전복을 꾀했고 키케로는 그의 음모를 밝혀내 진압합니다. 원로원은 그에게 파테르 파트리아에, 즉 조국의 아버지라는 최고의 명예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냉혹했습니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의 제1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면서 공화정은 흔들렸고 키케로는 정치적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는 추방당하기도 했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합니다. 키케로는 공화정 회복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안토니우스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의무론을 썼습니다. 의무론 탄생 배경 BC 44년 로마의 혼란. 기원전 44년 가을 키케로는 자신의 별장에 머물며 지필에 몰두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로마는 다시 내전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다투고 원로원은 분열되었습니다. 키케로 자신도 안토니우스를 맹렬히 비난하는 연설 필리피카를 발표하며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쿠스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아테네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학업보다는 향락에 더 빠져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키케로는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남길 유산이 재산이 아니라 지혜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내가 이미 1년 동안 아테네에서 크라티푸스 문화에서 철학을 배우고 있으니 철학의 가르침과 학설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이론과 실천, 즉 그리스의 지혜와 로마의 실용을 모두 갖추기를 바란다. 키케로는 그리스 철학자 파나이티오스의 저작, 의무에 관하여를 참고했지만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인의 실천적 경험과 정치적 지혜를 더해 완전히 새로운 윤리학 저작을 완성했습니다. 의무로는 전 3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권 명예로움에 대하여, 제2권 유익함에 대하여, 제3권 명예로움과 유익함의 충돌에 대하여. 이 책은 키케로가 생전에 쓴 마지막 철학 저작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43년 안토니우스의 지시로 키케로는 살해당합니다. 그의 목과 손이 잘려 포럼에 내걸렸죠. 하지만 그의 말은, 그의 지혜는 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행동은 열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행동으로 생각의 씨앗을 퍼뜨려 주세요. 제1권 명예로움이란 무엇인가? 제1권에서 키케로는 묻습니다. 명예로움이란 무엇인가? 그는 말합니다. 명예로움은 4가지 덕에서 나온다. 첫째, 지혜입니다. 진리를 파악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이것이 지혜다. 하지만 주의하라. 지나친 호기심은 오히려 해가 된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 키케로는 여기서 적절함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정의입니다.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다. 타인을 해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인 재산을 활용하라. 키케로는 특히 계약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는 로마법의 정신을 철학과 결합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키케로가 호혜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라. 하지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 노력하라. 이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셋째, 용기입니다. 위대한 영혼의 힘과 불굴의 정신. 이것이 용기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감한 일이다. 하지만 명예로운 이유 없이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 경력을 예로 듭니다. 카틸리나의 반란을 진압할 때 그는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화국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의미한 싸움에 나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허영이라고 경고합니다. 넷째, 절제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서 질서와 적절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절제다. 키케로는 특히 품위를 강조합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욕망을 절제하라. 당신의 외적 모습은 내적 덕의 반영이다. 그는 심지어 구체적인 조언도 합니다. 식사는 절도 있게 하고 옷은 화려하지 않되 단정하게 입으며 농담은 품위를 잃지 않는 선에서 하라. 이 4가지 덕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명예로운 삶은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제2권 유익함과 실용의 지혜. 제2권에서 키케로는 현실로 내려옵니다. 명예로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한다. 유익함도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경고합니다. 유익함을 추구하되 타인을 해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키케로는 유익함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신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들입니다. 음식, 의복, 주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키케로는 말합니다. 사치로 빠지지 마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 둘째, 재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부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재산은 명예로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사기, 거짓말, 폭력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진정한 유익함이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실제 사례를 듭니다. 어떤 상인이 곡물을 싸게 사서 로마로 가져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더 많은 곡물 선박이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정보를 숨기고 비싼 값에 팔았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잘못이다. 셋째, 명성과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유익함이다. 하지만 이것은 아첨이나 속임수로 얻을 수 없다. 오직 덕을 통해서만 진정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나는 웅변술로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웅변술은 도구일 뿐이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옹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 것이다. 키케로는 특히 너그러움을 강조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무분별하게 나누지도 마라.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되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3권 명예와 이익이 충돌할 때. 제3권은 의무론의 백미입니다. 여기서 키케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명예로운 것과 유익한 것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키케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명예로움과 유익함은 결코 진정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 본 것이다. 그는 설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직한 방법이 더 이득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명예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키케로는 수많은 실제 사례를 들어 이를 증명합니다. 사례 1. 집을 파는 사람. 당신이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그 집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구매자는 모르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키케로의 답. 반드시 알려야 한다. 숨기는 것은 사기다. 당장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고 명성을 잃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유익함인가? 사례 2. 포로를 속여 도망치는 것. 로마 장군 레굴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카르타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그를 로마에 보내 협상하게 했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레굴루스는 로마에 가서 원로원에 말했습니다. 협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소. 그리고 그는 스스로 카르타고로 돌아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키케로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돌아갔는가? 목숨을 구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은가? 하지만 레굴루스는 알고 있었다. 약속을 어기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례 3. 친구의 비밀. 친구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 비밀을 폭로하면 당신에게 큰 이득이 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키케로, 절대로 폭로해서는 안 된다. 신의를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 당장의 이득을 위해 신뢰를 파괴한다면 앞으로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키케로는 결론 짓습니다. 진정으로 유익한 것은 오직 명예로운 것뿐이다. 명예를 버리고 얻은 이득은 언젠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온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키케로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사회는 키케로 시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명예와 이익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직장에서 부정을 보았을 때 눈 감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사업에서 단기 이익을 위해 품질을 속일 것인가? 정직하게 갈 것인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것인가? 함께 성장할 것인가? 키케로는 말합니다. 단기적 이익에 현혹되지 마라. 명예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유익한 선택이다. 그의 인생 자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키케로는 권력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말했고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이름은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반대로 그를 죽인 안토니우스는 어떻게 되었나요?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합니다. 키케로가 아들에게 한 말을 우리 모두에게 전합니다. 명예로운 것만이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정직하게 살아라. 약속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라. 그것이 결국 당신 자신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다. 키케로의 의무로는 단순한 고대 철학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인생의 지혜이자 20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불멸의 가르침입니다. 명예로움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키케로는 죽었지만 그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로마 공화정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지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당장의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셨나요? 키케로는 말합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명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자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명예롭고 유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